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중학교 3학년 사회 한끝 2013년 6월 20일 목요일 지도자 강의 시작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오늘 강의가 여러분들 또 30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도생 강의 하나 이렇게 40분을 채울 수가 없어요. 참. 사람도 없어요. 또 바뀌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강의 배울 내용은 우리가 문제집에 48쪽입니다. 진효쌤이요. 딴소리 조금 더 하고 할게요. 자, 진효쌤이 사회 강의를 이번에 한 6년째 하고 있는데, 자, 선생님이 2006년에 강의하고 지금 처음으로 또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지금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의 한 4단원 내용이 여러분들, 선생님이 7월 만에 다시 하는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그 정도로, 또 뭐라 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 네, 맞아. 작년 미안해요. 근데, 이 내용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참 처음 배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 네. 학교에서 무슨 의도를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시험 범위라니까 가르치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장소의 한숨에서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사실 이번 시험 범위에서 가장 재미없는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네, 얼마나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사랑, 내가 이렇게 여러분들, 조롱으로 여러분들을 쓰러뜨릴 수 있는 점을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수업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두지 말아주세요. 장소희! 내가 준 거 어디 갔어? 빨리 꺼내세요. 네. 옷을 이렇게 올리면 안 돼요? 쌤, 제발, 진짜 이상해요. 자, 얘들아. 진짜. 이상해요. 뒤를 내려야 돼, 아니, 여기를 잠시만요. 제발. 자, 얘들아, 여러분들, 우리 이제 48쪽 내용입니다. 자, 세계로 뻗어나간 우리나라 내용 보시실 텐데요. 자, 우리 프린트로 할래? 아니면 문제집으로 할래? 문제집으로 하면 문제집 여기 또 안 하면 뭐라 하잖아요. 사실은 아니요. 내가 필기나 필수 때 검사 안 합니다. 이 내용. 왜요? 왜냐면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네, 거의. 프린트는 똑같네요. 네, 사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여기엔 아무것도 아니고요. 거기 이미 다 모두 다 표시해놓은 것들이에요. 알겠죠? 자, 우리 이 내용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센 설명 잘 다 들으시면 됩니다. 쌤 필기할 거 딱히 많이 없어요. 자, 첫 번째 1번입니다. 우리나라 이상의 변화를 먼저 보시면, 자, 과거의 먼저 볼게요. 우리 옛날 모습에서는요, 다른 나라 국가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는 불쌍한 나라였어요. 가난한 나라였죠. 먹고 살기에 너무 없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여러분들, 현재는요, 기술개발, 높은 교육열, 국민들의 금연상을 바탕으로 가난한 국가에 대한 이제 지원을 퍼주고 있습니다. 기분 좋아요? 너무 기분 완전 짱이에요. 쌤이 말했잖아. 이 수업이 여러분들 너무 좀 지겹고 졸릴만한 수업이라고요. 쌤이 이제 교발 안 하면 여러분들이 졸 수가 없어. 네? 모델이랑 반반 신나게. 그러지 마세요. 그래. 자, 얘들아. 쌤 표시에 이런 말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쌤 설명해 드릴게요. 자, 높은 교육열.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아침에 8시에 학교를 가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학원 또 와서 7시, 8시, 9시, 10시 여러분들은 무려 청소년 16쌍을 대상으로 몰려 여러분들은 지금 14시간 동안 공부를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높은 교육열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전 세계의 교육 수준이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1위가 아닐까요? 누구요? 1위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자유해. 공부 많이 해요? 아니요? 근데 공부를 제일 잘해요, 전 세계적으로. 핀란드로 갈래. 왜 그럴까? 거기는 빡세게 시키고 거기는 너무 아니요, 거기 빡세요. 하고 싶은 애들끼리 하는 거. 아니요? 즐겁게? 아니요? 그렇게 오래 안 해요. 거기는 집어넣으세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 어떤 이유가 있냐면 거기는요, 잘 들으세요, 핀란드에는 대학교 서열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서울 이런 게 없다고요? 그렇죠. 쉽게 말해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 어디죠? 서울대. 연세대학교죠. 한양대가 제일 좋은 대학교죠. 자, 그치만 핀란드에는 그런 대학이 없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고3 수능을 잘 본다고 해봤자 별 의미가 없는 거지. 그러면은 등수라는 경제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 그치? 쉽게 말하면 핀란드의 교육은 우리나라처럼 남을 이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쟁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와 남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부를 가르치는 그런 교육을 시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같이 살아야 될까? 쉽게 말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남들과 똑같이 퇴근하는 그런 직업이 좋은 직업? 회사원이 좋은 직업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고 싶은 거 그런 게 아니라 각각의 하는 역할들부터 다 소중하다는 거야. 아무리 하찮은 하수구 배관공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이 나라에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직업에 대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참여하고 관심을 안 한다는 겁니다. 또는 그런 직업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 갖고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근데 우리나라 2위예요? 네. 1번이 3위입니다. 1번이. 그런 대학이 2위지? 여기는 여러분들 잘 알아듣지 못해서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 최고예요. 정말 여러분들. 여러분들 나중에 그냥 공부해서 근데 알아듣지 다른 나라에는 못해요. 학원 없잖아요. 왜 없어요? 많지요. 나 공부학원. 아이, 저 중국 되게 많어. 짱게. 짠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그, 우리 엄마 인종차별 발언 자제해주세요. 네? 네, 여러분들 밑에 보겠습니다. 이거와 함께 국민들의 근면성, 성실함과 부지런함. 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네? 진효쌤. 진효쌤 여러분들이 기억상 같은 이런 부지런함과 성실함은 우리나라에 뭐에 되고 있다고요. 쓸데없지 않죠? 네. 너무 따라서 수업이 안 돼. 아니, 이 수업 내용이 이거 맞아요.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선생님한테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 있습니다. 저녁이 안 듣는데. 알았어, 바보야. 두번 받았대. 자, 우리 밑에 있는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입니다. 네. 다양한 측면에서 봤던 우리나라의 위상을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경제 성장률 증가. 여러분들 우리 문제집에서 우리 48쪽에서 용어 술술 아래 나와 있는 3번에 나와 있는 자, 국내 총생산에 대한 정의가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자, Gross Domestic Product. 국내에서 생산되는 총량이라는 뜻인데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얼마큼 생산 열심히 돈을 벌었냐 이거 나타내는 지표가 우리나라가 높다고 합니다. 물론 말이에요? 좋은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1년에 총 약 1만 불을 벌어요. 1만 달러 정도를 대략적으로. 1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네, 평균적으로. 네 평균적으로. 얼마요? 우리나라가 1십, 100, 1000만, 10만, 1000만. 뭐?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평균적으로. 네, 2만인가? 2,000달러가 뭐라 텐데 여기 나와 있죠? 우리 1년 수출이 2,200달러라고요. 네. 그렇게나 많이 벌어요? 네. 몰라도. 아니, 근데 1년에 2천만 원 벌면 별로 안 버는 거 아니야? 아니, 존나 많이 벌어. 아니, 엄청 많이 벌어. 나중에 일하고 있어요. 아, 1년에 2천만 원? 모두 평균적으로 대한민국 모두가 아, 그럼 뭐 한 달이 아니라. 모두가 못 버는 거지.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무역교육 증가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조선 분야, 자동차 분야, 전자 분야, 반도체 분야, 휴대전화, 의료 분야,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출을 잘함으로써 꾸준하게 무역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게 있지요. 자,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자, 전자하면 떠오르는 회사, 무슨 회사가 떠오르죠? 삼성전자가 있고요. 반도체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회사가 바로 하이닉스가 있고요. 자, 휴대전화, 갤럭시 S4지요. 야, 이제는 갤럭시 S2가 옛날 고물이 있어요, 고물. 참, 시간이. 근데 S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요? 네. 핸드폰 작아졌어. 작은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차라리 좀, 그러니까요, S3보다 작아졌어요. 좋은 거 아니에요? 깨져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일부러 작게 하면 그리고 그거 하고. 얘들아, 자, 잘 생각해봐. 물건이라는 게 전자기기가 있잖아. 큰 것에서 작은 걸 만들어지는데 어마어마한 기술력이 동원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폰 그거 모양 아이폰 사진에 따라한다고. 들어간 그 아이폰 모양 따라한다고 그렇게 작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나라가 정말 휴대전화에 대한 기술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또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의료 분야.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좋은 대학병원은 어느 대학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인가요? 무슨 고대병원이 제일 좋습니까? 세브란스 병원이 제일 좋은 병원이지요. 또 한양대 병원이 가장 좋은 병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양대는 뭐고? 우리 제일 좋아요. 대학원 다니고 있어요. 그냥 대학원. 네, 한양대 대학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말대로 바로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무역 규모가 증가되는 부분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열심히 돈이 잘 벌고 있다고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2번입니다. 자, 정치적 외교적 실망도 있지만, 자, 우리나라는 다양한 다른 나라들과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열심히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있었는데요. 자, 첫 번째 내용입니다. 자, 국제연합.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태어나? UN이라고 불러요. UN. 영어로 United Nations의 줄말을 쓰면 적어놨죠. 자, 영희야. 우리나라가 유엔으로부터 도움받은 적 있었어 없었어? 옛날에. 언제 도움받았죠? 그 전이 맞긴 맞죠. 언제죠?
우리나라가 유엔 소유통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98년? 자, 유엔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요.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나라가 있으면, 전쟁이 일어날 나라가 있으면은, 전 세계 각 나라들이 군대를 모아가지고 평화를 위해서 지키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지. 우리나라가 처음에 50년대 한국전쟁 터졌을 때, 그때 유엔군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미국의 도움 받은 것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각 여러 나라들이 모인 국제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 받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자, 이거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가 나와 있습니다. APEC.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미 코퍼레이션이라 부릅니다. 자, 네, APEC이라 불러요. APEC. 네, 무슨 소리냐면요. 빛 같다. 자, 이게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있고요. 자,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있는데 이런 나라들이 만들어진 게 아시아체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태평양 건너에 있는 나라 무슨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에 무슨 나라가 있죠? 미국도 있고 캐나다가 있죠. 이런 나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바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 불려서 이 나라들끼리는 서로서로 경제협력을 하며 서로 뭐 무역 굉장히 이렇게 서로 잘하거나 무역에 맞춰놓고 많이 도와주는 그 협력기구를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영어로 하면 우리가 익숙한 말로 OECD라 부릅니다.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라고 그럽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에 가입된 나라들이 굉장히 선진국 대부분 나라들이 많은데 서로서로 경제협력을 하면서 시장이 잘 지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통해서 결국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서로 싸우자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평화를 열심히 주도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국제적인 지원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저개발국에 대한 경제적 원조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제는 어렵고 못 사는 나라들 열심히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에티오피아라든가 탄자니아라든가 혹시 어려운 나라에 가서 혹시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혹시 있나요? 혹시 뭐 하는 줄 알아? 그래서 국제협력 봉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1년 동안 가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 가가지고 막 이렇게 연예인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연예인들도 하긴 하죠. 네. 여러분 혹시 그런 거에 관심 혹시 있나요? 하라면 하는데 그냥 이게 공짜로 이게 아프리카 여행할 수 있는 기회 아닌가? 그러니까요. 응. 근데 물론 목숨을 걸고 가야 되겠죠. 네. 말라리아 같은 거 걸리면 너 바로 죽으니까. 네. 그럼 안 갈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평화의 마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걸 할 때 우리나라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자, 세 번째 내용입니다. 자, 국제회의 개최.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를 대표로 하는 회의를 한 적이 있어요. 자, 세계 경제 및 안보 문제 해결을 주도했던 나라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안보란 말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안전보안이라는 단어의 줄임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가 열심히 전쟁을 일으키지 말도록 평화를 주도하는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한번 겪어봤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쪽에 있는 그런 북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한다는 겁니다. 자,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회의한 적이 있었답니다. 2010년에 회의했었는데 서울에서 했었어요. G20 정상회의 개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포함한 전 세계 20개 가장 잘 사는 나라들의 대통령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장소가 바로 어디에서? 삼성 코엑스에서 했었습니다. 2010년 11월 11일. 이때 바로 사회자가 누구? 이명박 대통령이었습니다. 알았죠? 벌써 3년 전이네, 그쵸, 여러분들. 3년이에요. 벌써 이명박 어느 취임했어요? 지난 2월에. 지난 2월? 네. 그 박근혜 대통령은 되게 오래됐다. 약간 이제 있는 건 없는 듯 그런 대통령이죠. 네. 너무 불쌍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3번입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문화적 측면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올림픽, 월드컵 한 적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올림픽은 잘 모르죠? 여러분들이 1988년 우리나라 서울에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철역 중에서 아마 종합운동장이라는 전철역이 있을 텐데, 거기가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던 그런 주최지가 있었고요. 사람 많이 왔어요. 엄청 많이 왔었죠. 당연하죠. 월드컵과 비교할 정도로 많이 왔었죠. 사실은 그 왜 중요하냐면은, 자, 생각해봐요. 밑에 이런 말도 나와 있지만, 원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생각했던 이미지 어떤 이미지였을까? 일단은 못 살고, 난민들이 있고 또,
기아이구나. 기아의 화덕이고,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을 거치고 나서, 경제성장하고 나서, 자, 생각해보세요. 배하면 떠오르는 회사, 배. 그러니까 조선이 어느 나라의, 어느 회사가 이렇게 유명한 거야? 우리나라 어느 기업? 현대 유명하죠? 자동차, 대우 또는 기아 또는 현대가 있죠? 핸드폰. 삼성. 이런 이미 사실 괜히 편했을까? 같은 나라랑 같은 나라끼리? 그렇지. 아직까지 남북 분단돼 있기 때문에 여전히 남한이란 나라는 전쟁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나라라는 거야. 그러니까 외국인들 아직까지 저 멀리 있는 수많은 그 외국인들은 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가면 여전히 막 총칼 막 서로 휘두르고 아직까지 막 예전 있는 나라 아니냐? 이런 의미는 굉장히 많다고. 그 이미지를 확 한번 꺾게 한 사건이 바로 이 올림픽이었어요.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처음은 아니었고요. 우리나라에 한번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마 제 수학 선생님, 원장 선생님 아실 수도 있을 사건이지만, 선생님 태어난 해죠. 이때 서울 아시안 게임이 열렸습니다. 이게 올림픽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 올림픽 했던 사건이에요. 이때 우리나라 한번 이제 크게 바뀝니다. 이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전쟁이 이제 나라가 있는 그런 나쁜 나라가 아니라, 위험한 나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문화적 수준이 훌륭하구나. 이것을 세계에 알리게 된 중요한 사건이었어요. 이거와 함께 이제 터졌던 게 서울 올림픽. 그 다음 2002년 월드컵. 그 다음 최근에는 강남스타일. 이런 문화가 좀 확산이 되면서 점점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이 점점 좋아지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단순히 이게 사건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전 세계 사람들한테 김치니 비빔밥이 이런 것도 중요해.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한 결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설명 또 해드리겠습니다. 밑에 또 이런 말 나와있겠지만. 자, 우리 한류 열풍 나와있죠? 한류 열풍. 드라마, 대중가요, 영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참고하는 이런 말 나와 있습니다. 세계에 알릴 우리나라 위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그 국제연합의 총장이 바로 반기문 총장,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꼭 하나 기억해주세요. 시험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계 정상급에 있는 오페라 지휘자, 정명훈이 되게 유명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한국에 이 사람 지휘하는. 네네, 너무 멋있어요. 몇몇 더 있습니다. 금난세라고 하는 또 유명한 지휘자도 있고요. 또 백건우라고 하는 또 피아니스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유명한 소프라노도 있죠? 조수미 같은 경우. 네,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가 있고요. 전 세계 타 유튜브 강의를 찍고 있는 유명한 사람, 지효쌤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나중에 시험 볼 때 지효쌤이 안 썼다, 틀렸다. 여러분들은 커트라인 사라집니다. 알겠죠? 꼭 여러분 적어주세요. 진짜야? 진짜 말하지. 자, 그 다음에 우리 밑에 아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약간 이제 외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자, 해양 인출의 요지와 성장하는 우리나라입니다. 자, 우리나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황해, 남해, 동해, 삼면인 파도 둘러싸이는 우리 무슨 나라 부르죠? 반도국이라 부릅니다. 반도의 나라로서 우리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 바다를 연결하는 짙은 요충지로서 우리나라는 세계 진출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쌤이 저번에 말한 보이죠? 중국의 단동으로부터 부산까지 KTX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KTX의 부산역은 세계 최고의 환승역이 될 수 있어요. 일본으로 배 타고 가는 그 역과 함께 철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 대전 거치고 서울 거치고 평양 거치고 단동 거쳐서 저 모스크바를 거쳐가지고 파리까지 갈 수 있는 기차 길의 시작이 대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위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일본이 100년 전에 열심히 우리나라를 먹으려던 거죠. 그 말 일장 감정이었고 어떻게 보면 500년 전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을 먹으려 했던 거죠. 그게 바로 옛날에 있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임진왜란입니다. 아시겠죠? 결국 우리나라 바로 이런 위치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 먹으려면 이렇게 갈 수 없잖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이제 무역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맨 위에 올라가도록 보겠습니다. 네? 우리 맨 위에 올라가 주세요. 자, 셀을 표시해놨죠? 동북아시아의 중심이라고요. 해상교육의 주요 교통로인 인도양과 태평양 인접해서 면 유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전 세계의 무역, 국제 물류라 부르는데 물류 중심 역할을 해서 우리는 유식한 말로 우리가 동북아시아의 관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서는 전 세계에 나갈 수가 없지. 알겠죠?
자, 우리 밑에 2번에 이런 말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세계로 진출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서 여러분들 사실 아셔야 될 곳이 딱 두 군데가 있습니다. 부산항이랑 인천국제공항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부산 외웠죠? 우리 2단원에 나오죠? 우리나라 제1의 무역항이 바로 부산입니다. 그죠?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자, 이거와 함께 이제 여러분 인천국제공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수한 국제화물 운송 실적과 넓은 배후지와 높은 환송률, 항공망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열심히 잘 살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쌤이 적어놨죠? 여러분들 원래 어떻게 보면 사실 원래 이런 개념인데요. 만약에 아시아에서 만약에 미국으로 가거나 호주를 가거나 영국을 하려면 반드시 그동안은 항상 일본 도쿄에 나리타라고 하는 공항이 있거든요. 도쿄에 나리타를 거쳐가거나 아니면 오사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 일본에 오사카 간사이라는 공항이 있고요. 또 중국 상하이 푸동이라는 공항이 있는데 여기를 거쳐가야 반드시 런던을 가거나 파리를 가거나 시드니를 가거나 LA를 갈 수 있었어. 왜요? 왜냐면은 이 공항이 바로 수많은 비행기들이 이렇게 서로 오게 돼 있었거든. 예를 들어서 뭐 런던발 푸동행 아니면 뭐 뉴욕발 뭐 도쿄 나리타행 보통 이런 비행기였거든. 근데 이제는 이런 역할을 다 인천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인천에서 바로 갈 수 있다. 그렇지. 이제는 인천발 LA행, 인천발 시드니행 비행기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 인천 공항에 좁죠. 시간이 좋아. 아니에요. 그러려고 생각하지 보지 마시고 그런 이상한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영이야. 이제는 도쿄의 나리타, 오사카의 간사이 공항, 상하이의 푸동 공항, 싱가포르의 창의 공항 이런 다양한 수많은 국제 공항들보다 다 밟고 동북아시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천공항이. 그래서 인천공항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규모로서 한 세손가락 듣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공항입니다. 원래는 아시겠어요? 우리나라 출발 한국에서 뭔가 가는 거였어요? 그랬었어요. 네. 여러분들 나중에 아마 해보시 아시겠지만 나중에 호주로 가려면 지금도 아마 그런 게 물론 있지만 도쿄나 오사카 꼭 거쳐가 됐었거든.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도 인천에서 바로 직항하는 공항이 생긴 거예요. 항공이. 되겠죠? 어마어마한 우리나라 인천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거 어떻게 알지? 네? 그러니까요. 네. 인천에서 원래 그게 가르쳐졌으면 네. 왜 옛날에 못 갔어요? 우리나라 별로 안 중요하니까. 인천에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는 인천공항 없기 전에 우리는 요즘까지 우리가 아시다시피 무슨 공항이 있었죠? 김포 하나밖에 없잖아. 그 조그만 공항에서 어떻게 왔다 갔다 전 세계를 왔다 갔다 합니까? 공항도 좁은데. 근데 이제는 어마어마하게 큰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이제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여기서 선선하는 거야. 갈아타는 거야, 비행기.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도 인천공항. 당연히 와야죠. 그래서 우리나라 인천이 최고라는 인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인천공항 너무너무 큽니다,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는 전철이 다녀요, 인천공항 내부에서. 네. 아, 대박이다. 셔틀 트레인이라 불러요, 셔틀 트레인. 네. 왔다 갔다 하는 기차를 의미하죠. 네. 가보세요. 여러분들 아직 비행기 많이 안 타봤죠? 네. 자, 우리 밑에 이런 말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 자, 부산과 인천과 함께 이런 말 또 나와 있는데요. 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라 나와 있습니다. 자, 인천은 바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영종도를 근처로 해서 뭐 송도 신도시, 청라, 거망, 김포에 있는 한강신도시, 여러분들 혹시 들어본 단어 혹시 있습니까? 이 중에 뭐 청라, 송도, 거망, 한강신도시, 뭐 김포, 검단, 한강신도시. 자, 이런 데가 앞으로 좀 더 계속 더 뜨는 데예요. 왜? 인천공항 가까이 있으니까. 또 이거 더불어 이제는 전 세계 기업들이 여기에서 자유롭게 무역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전 세계의 훌륭한 젊고 자세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무역하려고 하겠지. 그럼 저희는 우리나라에 점점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여기 있는 검단, 청라, 송도 열심히 땅 사라고 하세요. 알겠죠? 그래요? 땅값 바로 뜁니다. 참고로 여러분한테 좀 팁 하나 알려드리려면요. 검암이라고 하는 곳이 내년에 KTX가 정차역으로 바뀝니다. 와, 대박. 대박이 되겠죠? 네, 인천 북부예요, 인천 북부 여러분들. 인천이 되게 많이 떴네요. 그렇죠. 엄청 많이 뜨고 있는 거죠. 근데 시골에는 뭐죠? 그러니까 이제 그 시골의 이미지가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여러분들? 참 대단한 도시예요, 인천이. 생각해보시면. 자, 우리 밑에 이름만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국제자유도시입니다. 여러분들 제주 잘 기억해주세요. 제주 여러분들 밑에 쌤이 표시해놨지만 이름이 무슨 뭐 서울특별시 같은 그런 비슷한 이름이 나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단순하게 무역만 하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솔직히 말하면 이제 국방이라든가 외교 같은 몇몇 문제를 제외하고서는 제주도가 알아서 다 해가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제주도 사람들을 최대한 편의를 보장하고 또 다른 해외 외국 기업들이
제주도에 와가지고 열심히 무역하게끔 도와주는 거야. 지원해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적어놨죠? 환경친화적 관광, 휴양, 첨단 지식 산업, 물류, 금융, 의료, 교육 모든 분야에 지금 이제 주변에 있는 뭐 오사카, 뭐 상하이, 홍콩 이런 걸 다 이기려고 만들어지는 중요한 도시입니다. 이거와 함께 우리나라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장사 잘 된 노선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적어놨죠? 밑에 적어놨죠? 그래서 김포공항에서 제주공항 가는데 요즘 비행기 값이 3만 원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싸요? 안 네. 돼요? 공주네? 네. 너무 싸졌다. 세금 붙어요. 3만 원, 한 5천 원 정도. 원래 10만 원 넘었잖아요. 아,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만 잘 맞추면 여러분들 왕복해도 8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원래도 그렇게 쌌어요? 아니, 원래도 10만 원 아니, 원래 10만 원 넘었었어. 왜 이렇게 싸요? 그만큼 노선이 생기는 거야. 생각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아. 그래서 요즘에 고등학교 수학여행 제주도로 갈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죠. 중학교 수학여행 왜안 가냐? 어. 좀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요즘에 고등학교 수학여행 제주도 많이 가는 것 같은 게 이런 배경이 사실 있는 거예요. 그쵸? 비행기가 싸니까. 참고로 쌤이 알기로 여기 구양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우리 학원 얘는 조승현이라는 학교에 다녔거든요. 그 언니가 카카오스토리에 글 올린 거 보니까 제주도로 다녀오더라고요. 공항에서 뭐 인증. 중학교에도 많이 가는 게 많던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천이 굉장히 제주도가 굉장히 먼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문제집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집 우리 자 54쪽, 55쪽과 내용이 함께 우리 프린트 다 뒷장입니다. 우리 5분만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빨리 끝낼게요. 네, 우리 54쪽, 55쪽입니다. 우리나라의 다양한 자연과 문화입니다. 자, 우리 이번에 내용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자연과 환경문화 문화점 적어놓은 부분 있죠. 자, 글을 잘 보세요. 준일 사회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쌤 숙제를 낼 건데 만약에 틀리면 선생님 여러분들한테 네, 준이랑 쌤 수업 같이 듣게 시킬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 잘 틀릴 수가 없어요. 알았죠? 외우는 것도 사실 아니고 더더구나 여러분들 교과서 이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잘 볼 거예요, 여러분들. 제대로 잘 풀어주세요. 많이 틀린다. 그러면 고윤정의 동생, 최민의 동생과 쌤이 수업을 같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또 그 안태환인가? 뭐지? 안지환인가? 그 있죠? 안태민 동생. 안태민이 누가? 안태민 동생이 너무죠. 영림 중에 그럴 텐데. 너무죠. 그건 쌤 잘못 아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의 동생이 또 중일 영림 중에 다니고 있어요. 사회려고 있습니다. 쌤 같이 시킬 거예요, 여러분들. 제발 여러분들 틀리면 안 됩니다. 문제 풀 때. 틀려야지. 자, 쌤이 건드릴 말 적어놓은 거 있었죠? 3번 잘 보시면 어쨌든 쌤 중요한 결론입니다. 바로 소희야 끝나고 해. 자, 우리 중요한 말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국가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맞습니다. 좋은 이미지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다른 해외 기업들 우리나라 열심히 와가지고 무역하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아시겠습니까? 자, 쌤 적어놨죠? 이런 부분은 제발 한번 제대로 읽고 문제 좀 제대로 풀어주길. 절대 신조쌤 빈칸 만들기 귀찮아서 안 만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지 말아주세요. 아까랑 알겠죠? 쌤 의대를 파악해 주셔서 제발 문제 좀 제대로 풀어주세요. 자, 우리 아리랑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갯벌입니다, 갯벌. 자, 여러분들 갯벌이 사실 모르진 않을 겁니다. 밀무와 썰물이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갯벌이 많다, 적다? 많은 편이에요. 특히 여러분들 무슨 바다에 많이 있나요? 동해안이에요, 남해안이에요, 황해안이에요? 남해안과 황해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동해안은 갯벌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모래사장이 있기 때문에 없어요. 모래가 여긴 주로 되어 있는 거고 왼쪽엔 주로 섬과 복잡한 해안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쌤이 2번 적어놨죠? 자, 우리나라 갯벌 민물과 썰물 차이가 큰, 조차가 크고 해안은 복잡한 무슨 아스식 해안? 느식 해안 이러면 시험이 이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황해안과 남해안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밑에는 2번 쌤이 안 외우게 시킬게요. 제발 여러분들 좀 제발 한식을 잘 풀어주세요. 우리나라 갯벌의 기는 여러분들 생태계의 보물창고. 우리 갯벌에는 없는 그런 생물이 없고요. 각종 오염물질을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기능도 있고, 또 갯벌이 있으면 습지가 있기 때문에 홍수나 태풍이 오더라도 물을 빨아들이겠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바로 완충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쌤 표시해놨죠? 외우려가지 뭐 제발 이해하려고 해주겠습니다. 빈칸 안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완충 조절해준다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제 태풍이 홍수가 불어와도 이렇게 홍수가 나서 물 넘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습지가 갯벌리는 이제 땅이 축축하니까 또는 구멍이 송송 뚫려 있으니까 그 물들이 땅을 스며들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이 안 넘치겠죠. 그렇죠.
자, 우리 맨 위에 이제 오른말 이런 말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갯벌과 주민생활인데요. 자, 수산물 채취, 염장, 개간, 양식장이 사용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특히 여러분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연적으로 인간이 자연적으로 소금 얻는 방법 5글자로 뭐라고 부른다고? 천일제염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단어 좀 기억해 주세요. 교과서 나와 있는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거. 자, 이거의 반대로 자, 갯벌에서 땅을 만드는 사업 무슨 사업이라고 한다고? 간척 사업이라 그래요. 사실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땅 넓히는 거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당연히 좋은 거죠. 밑에 장점을 보시면 농업, 공업, 주거용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그치만 땅을 넓힌다는 개념을 쉽게 말하면 갯벌을 없애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땅을 넓히면 그만큼 우리의 그 갯벌의 중요한 장점들은 다 사라질 수 있겠지. 그래서 요즘은 오히려 이제는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서 오히려 요즘에 갯벌을 다시 부활시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요. 대표적인 여러분들 뭐가 나와 있냐면 우리가 학생에 표시해놨는데 습지보호구역이라 그래.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이제는 습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까 말했었던 자 환경물질 뭐 오염 정화라든가 완충 정화를 많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갯벌을 보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여러분 교과서 나와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바덴헤러가 나와 있는데 이게 네덜란드랑 그 노르웨이 밑에 사이 북해에 있는 그런 조그만 바다라고 하는데 여기 우리가 습지 보호구역을 정해가지고 이제는 여기를 네, 환경을 없애겠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 이제 마지막입니다. 독도입니다, 독도. 자, 별거 아닌데 문제가 항상 나와요. 참 짜증나게 합니다, 우리 독도 문제 같은 경우. 자, 독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어떻게 봐도 저 나와 있나요? 독도는 무슨 섬입니다? 네, 화산섬입니다. 이거와 함께, 자, 쌤이 이름을 적어놨죠. 황금어장. 자, 독도는 여러분들, 차가운 바다와 따뜻한 바다에 살고 있는 수많은 물고기들이 함께 모이는 전 세계 휴양 낚시터예요. 아시겠죠? 이거와 함께 자 3번을 잘 보겠습니다. 자 해저 자원이 풍부. 자, 여기서 이름을 잘 좀 기억해 주세요.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자원이 있는데 이게 되게 많이 내장되어 있대. 이게 여기 어떻게 활용하는 거냐면요. 고태영 잘 보세요. 메테인이라고 하는 메탄 물질을 제거하면 이게 선역과랑 똑같아요. 이 자원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엄청 많다는 겁니다. 네. 뭐라고요? 불타는 얼음이 뭐예요? 이게 별명이 이게 메테인 하이드레이트라고 불려져 있는데 이게 별명이 불타는 얼음이라고 합니다. 이 물질이 굉장히 많이 매장되어 있죠. 독도 밑에. 그러면 산업가스예요, 그게? 이거를 제거시키면 산업가스 똑같은 기능을 한대요. 저거 어떻게 적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이제 바다에서 열심히 캐야죠. 이게 우리나라에 되게 많다는 거, 독도. 아, 그래서 일본이 자꾸 뺏어가려는 거 그럴 아니에요?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네, 여러분들 반대로 여러분 보겠습니다. 그치만 우리나라 역사에 잠깐 보시면 옛날에 세종시도 지리지에 우리나라 옛날에 신라의 우상국이 먼저 점령했다시 기록이 있었고 근데 여전히 우리나라를 열심히 뺏어먹으려고 일본의 약 욕심 분이 많았었죠.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밑에 이 뺀색색 표시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마지막 단어 꼭 기억해줍니다.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적어놨죠? EEZ라고 하는데 사실 이 내용은 여러분들 원래 고의 내용입니다. 고의. 자, Exclusive Economic Zone이라고 그러는데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은 무슨 소리냐면 앞에 좀 잘 봐주세요. 이 지역이에요.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에 있는 동해바다 한가운데를 설정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이거는요. 우리나라 바다도 아니고 일본 바다도 아닌 거야. 그치만 여기서는 마음대로 무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나. 근데 우리가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우리나라와 일본이 서로 공동으로 여기를 관리하는 것으로서 물고기를 잡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여기에 독도를 편입시켜가지고 독도를 마음대로 무역하겠다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바로 독도의 문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문제풀이 숙제 알려드릴게요. 우리 문제집 여러분들, 우리 문제집에서 50쪽부터 53쪽까지 내용과 함께 우리 56쪽부터 59쪽까지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풀어오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레 우리 사회보충 있죠? 여러분들이 이 내용, 우리 8쪽에 해당하는 내용을 문제풀이와 함께 시험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